네, 현재 코스피는 이 약보합권을 줄이지 못하고 계속 2,62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3,000당 제약의 주가가 좀 많이 밀려서 살짝 체크를 해볼게요. 9%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는 없어요. 하지만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의 투자 심리가 다소 악화된 가운데 3,000당 제약도 지난번에 기록한 고점 10만 원 선에서 좀 크게 밀려와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거기에 오늘 밤대 매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오후 들어서 약간의 매도 물량이 급작스럽게 출회되며 장중에 55,50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만약 오늘 종가에서 이 낙폭을 줄이지 못하면은 또 이평선은 어느 정도 하회하면서 이탈하면서 마감될 것 같은데 이런 실시간 특징주들 마감 전에 다뤄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 김태성 이사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좀 살펴볼 종목이 많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OX로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예고했다시피 사마 알루미늄이 오늘 폭발적인 상승 속에 2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그냥 알루미늄주가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 소재주로 탈바꿈하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달라졌는데요. 두 분은 이 상승을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주시죠. 올라타지는 말자라고 했는데 가격이 예전하고 정말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기업의 좋고 나쁘고를 좀 논하기보다 여기서 이제 사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볼 수 있을 것이냐, 수익률과 확률을 놓고 따져보자라고 한다면 현재 구간에서의 공격적인 트레이딩은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저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만약 트레이딩을 할 경우에는 다소 이 변동성이 만약 안 좋게 나왔을 경우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혹은 골이 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마 알루미늄이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뭐 2차 전지 소재 쪽으로의 이제 이 발전성은 충분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 대신에 그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이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저는 X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조정이 나오면 지금 2차 전지 안에서의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사마 알루미늄 같은 기업도 올랐지만 2차 전지 충전 인프라 쪽도 오늘 또 한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면 그때 트레이딩해도 괜찮다. 지금은 그냥 보내주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의 영역으로 이미 좀 가지 않았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이 또 움직이니까 제 시선에는 DI 동일이라던가 같은 그 알루미늄 안에 있는 후발주로 자꾸 시선이 가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사마 알루미늄만큼 신고가 영역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도 똑같이 그 기업들도 알루미늄이 단순히 그 알루미늄 캔과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 소재로 들어갈 수 있는 매력적인 기업인 거죠. 그럼 후발주는 어때요? 후발주도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일단 오늘 언급드린 DI 동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주가는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서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지만 후발주로서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지금 현재 보시면 5,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주가 작업이 한번 되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온 DI 동일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 작업은 한번 된 상황이어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실적이 또 받쳐줘야 되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실적이 확연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발주로 언급하기엔 다소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마 알루미늄도 지금 강력한 시세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진짜 손절을 할 수 있는 분들만 접근을 해야 되고 손절 라인은 한 대략 한 98,0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시세가 조금 더 올라간다면 한 13만 원 정도 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과 DI 동일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드렸어요. 사마 알루미늄은 두 분이라면 올라타지 않겠다. X 의견이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루닛 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올라와 있는 종목을 여쭤보는 건 좀 죄송스럽긴 한데 워낙 시장에 관심이 쏠렸고 마침 오늘장 사실은 매도 물량인지 모르겠지만 장중의 변동이 크기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꼽아봤어요. 최고권위 AI 학회에서 논문도 발표했고 의료와 AI가 접목된 대표적인 루닛이 오늘 신고가 영역 부근에서 좀 밀리고 있거든요.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조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일까요? 두 분의 생각은요? 여기서 나뉘어졌는데요. 박정식 대표님. 네. 이제는 좀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뭐 과거 섹터랑 비교를 하자면 네. 신약 개발사랑 좀 똑같을 것 같아요. 신약 개발사는요? 실적은 강력하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지만 이슈로 인해서 시장에 강력한 돌풍을 만들어가고 있고 또 이런 주가 부양으로 인해서 또 강력한 자금 유치를 또 하는 그런 수순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루닛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적자를 계속적으로 이제 이어가고 있고 매출 캐파는 증가는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을 1조 원 넘게끔 만들 정도로 강력한 매출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과거 이제 신약 개발사들이 주가 부양을 통해서 자금을 유치했듯이 루닛도 그러한 흐름으로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마찬가지로 시카고에서 열린 임상종약학회에서 이 국소진행형 직장암 환자를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바이오마커로서 이 루닛스코프의 활용 가능성 그리고 상용화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라는 이슈를 띄우면서 주가를 한 단계 더 이번 4, 5월, 6월 달까지 조금 움직였습니다. 원래는 저는 6만 원대부터 좀 이제 매도 관점, 그러니까 8만 원, 6만 원대부터 좀 매도 관점이었는데 네.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매도를 해야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과거에 이렇게 대규모로 이제 주가 부양을 시켰던 종목들 사례를 보면은 그대로 내리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출렁출렁 되면서 물량을 좀 털어 나아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게 된다면 8만 8천 원 정도 선에서는 재매수를 통해서 짧은 단기 수익 정도는 챙겨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위치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의견 김태성 이사님 해주셔야겠어요. 일단 지난주에 이 오픈 AI 대표가 우리나라에 왔죠. 네. 일단 사실은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올 거라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때 이제 잘 버텨냈고 일단 주말이 지나서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중반부 들어오면서 이제 차익 매도 물량이 지금 나타나면서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AI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이제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 하지만 이 AI가 어느 산업에 접목을 했을 때 가장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의료 쪽이 가장 지금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의료에 계시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이 AI를 넓은 마음으로 좀 받아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지만 결국 대세는 지금 거스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저 루닛, 뷰노, JLK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오늘의 이 조정을 조금 역이용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고점에서 높은 위치에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만큼 기존에 이제 사시려고 했던 비중보다는 조금은 적게 그렇게 이제 트레이딩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닛에 대해서는 기회일까 OX 의견 나뉘어졌어요. 그럼 이 종목은 어떨까요? 네카오 가보겠습니다. 내다 한국형 챗GPT가 시험대에 오릅니다. 재평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 이슈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네카오가? 두 분의 생각은요? 재평가를 기대해 보자. 박철수 대표님. 네. 일단은 인공지능 관련 이슈보다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잖아요. 네, 지난 2021년 6월 고점을 찍고 네이버나 카카오나 전부 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기술적 반등력은 조만간 한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시세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한 1년 정도 한번 끌고 본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7만 6천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기본적인 반등력 22만 9천 원 정도 라인을 터치는 하기는 했지만 다시금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24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기술적 반등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수급적으로 좀 보더라도 네이버도 최근에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지난 4월부터 어느 정도 누적으로 유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유입이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끌고 가신다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카오 재평가 기대된다.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한번 써보자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감에 산다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시간이 정말 안 남았어요. 장 마감 6분 남아도는데 키워드 보시면 국산 반도체 부품과 백화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백화점이라는 키워드가 과연 먹힐까 싶긴 한데 어떤 종목인지 볼게요. 텔레칩스와 사막 콘덴서가 네. 나왔는데 사막 콘덴서랑 백화점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에요? 백화점도 가져다 붙이면 또 많이 써먹을 수 있잖아요. 일단 MLCC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소형부터 이제 대형까지 이제 아우를 수 있는 MLCC를 지금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사막 콘덴서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MLCC 하면 삼성전기죠. 근데 삼성전기 하면 주가 정말 못 간다라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LCC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수요에 대한 증가, 그러니까 모바일 쪽도 모바일 쪽이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지금 늘어나다 보니 관심은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그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모바일보다는 앞으로 커져 나가는 전장 쪽의 비중을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막 콘덴서의 가장 큰 고객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전장 쪽에서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바일 쪽보다는 역시나 향후의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 이 전장 쪽에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MLCC가 많이 들어가는 쪽, 사막 콘덴서를 보시는 것도 저는 현재 구간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로 이제 공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4만 1,000원이라는 가격대 혹은 4만 2,000원이라는 가격대 이 최근에 이 저점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5만 원 혹은 5만 5천 원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사실 네. 전기차 판매량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이미 신고가 영역인데 왜 MLCC는 똑같이 전기차에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막콘덴서의 주가는 바닥권에서 움직였던 거예요? 예리하시네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MLCC 단가가 문제겠죠. MLCC 단가 자체가 네. 그동안에 이제 재고 자산에 대한 문제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재고 관리가 타이트하게 잘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뒤에 있던 재고가 잘 다 소진돼야지. 그렇죠. 감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MLCC의 단가도 평균적으로 지금 올라오는 그 시점에 맞물리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서요. 저는 만약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기가 물론 좋습니다. 네. 대장의 역할을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삼성전기 트레이딩 하자 그러면 아마 따라오실 분보다 안 따라오실 분들이 저는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까지 포함을 한다면 사막 콘덴서에 저는 좋은 점수를 주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막 콘덴서고요. 이번에는 텔레칩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꼭 사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원래는 오늘 좀 긍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왔죠. 바로 이제 현대차 차량에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구동 담당으로 이 업체가 만든 통합 칩셋 돌핀 플러스가 채택이 돼서 적용 중에 있다. 그리고 일반 차량에는 공조 장치 제어 쪽에 들어간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선정했을 때만 해도 네. 18,200원이었어요. 근데 벌써 지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조금 수정을 해서 언급을 드리면 일단 이제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승력이 나왔기 때문에 19,400원이 이탈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400원 정도 선에서 일단 매수 관점을 가시되 만약에 종가상 내일 이탈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손절 관점으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온다면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면서 이전 고점, 2022년 1월에 고점을 찍은 22,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시세를 뿜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19,400원 종가 이탈하면 손절 관점, 그러니까 종가 이탈되지 않고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22,000원 정도 부분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가는 현재 가능한 거예요? 예, 매수가는 일단 내일 살짝 오늘 종가보다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19,500원에서 400원 사이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텔레칩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간단하게 볼게요. 코스피는 0.45%의 소폭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19%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만 좀 살아남았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김태성 이사님, 동시효과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제 강했던 종목군들의 여전히 강한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 지금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에도 루트로닉을 포함한 미용 의료기기가 좋았는데 오늘은 루트로닉을 따라서 움직였던 뭐 제이시스 메디칼, 클래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라든지 뭐 다른 여타 좀 대형 섹터에 이 관망 장세로 보던 수급들이 이러한 쪽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러한 종목 장세로 집중이 되고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시스 메디칼은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현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10%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외면 속에 오는 코스피는 하락 마감을 피할 수 없었고요. 코스닥만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